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정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즘 계속 금쪽 상담소라는 TV 프로그램을 즐겨봐요. 오은영 박사님과 그리고 이제 연예인분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심리적인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도 도움이 많이 돼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김유나 씨, 자우림의 김유나 씨 참 애정하는 아티스트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고 그분이 겪고 있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단지 김유나 씨의 증상뿐이 아니라 저도 좀 굉장히 비슷하게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체적인 그런 증상들,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그 영상에서 좀 미처 다뤄주지 못한 부분, 그거를 좀 더 다뤄드리려고 해요. 일단 김유나 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김유나 씨 보고 굉장히 최근에 놀란 게 너무 살이 많이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좀 날씬한 편이었는데, 근데 뭐 얼굴이 너무 막 이렇게 패이고 몸도 너무 살이 없어갖고, 요즘 다이어트를 연예인분들 중에서 좀 과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다이어트를 좀 많이 심하게 하셨나? 라고 그냥 좀 가볍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소화장애가 심해서 음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는 거의 잘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 표현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두통은 그냥 을에 달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많은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의 경우도 소화장애가 좀 있어요. 소화장애랑 두통이랑 같이 와요. 소화장애 두통 혹은 소화장애 어지럼증 이렇게 같이 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끔씩 이제 그러면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최근에 그게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 저도 한계 상황에 온 것 같아요. 이게 가서 며칠 치료받는다고 낫지가 않더라고요. 한 일주일 이렇게 보통 예전에는 한 3, 4일만 가서 해도 이제 속이 뻥 뚫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한 달 이 정도는 괜찮게 지냈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게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치료해도 또 충분히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좀 치료가 좀 저한테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고, 이렇게 탁 섣불리 하기가 겁이 나기도 해서 계속 도망 다니던 치료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금쪽 상담소를 보면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게 모든 그 내용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편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김유나 씨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TV 프로그램 상으로는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김유나 씨가 받았던 힘든 스트레스, 괴로움, 상처들을 이제 음악을 만드는 작업, 그걸로 이제 해소를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걸로 계속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로는 충분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몸의 신체적인 증상들, 이거 소화장애 두통, 변비 이런 것뿐이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심지어 제가 읽은 책에서는 암이라든가 실신의 증상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심각하게 상실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뇌졸중이나 이런 모든 신체 증상들을 다 묶어서 제가 읽은 책의 저자는 보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 포함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치료를 오늘 제가 권해드리려고 해요. 김유나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거기서 이제 소개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신체적 폭력이 심했더라고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엄마와 김유나 씨 남동생까지 신체적 폭력을 가했는데 심지어 매를 목공소에서 사이즈별로 맞췄다는 얘기에 저 너무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오은영 박사님도 너무 잔인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발적인 폭력도 참 끔찍한데 아예 폭력을 위해서 매를 사이즈별로 맞추는 건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폭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불안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를 보통 그냥 큰 재해, 재난, 전쟁, 이런 것들로만,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런 것들만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 긴 시간, 그런 신체적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있었다든가, 저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저 굉장히 불안했어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었죠. 항상 불안 속에 긴장하면서 살았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계속 트라우마로 저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성인이 됐고 나는 지금 그 집이 아니라 제가 혼자 사는 집, 그냥 저를 위한 집에 있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 굉장히 편안해야 되는데, 제 몸은 그냥 그 시절의 몸으로 남아있어서 항상 그 긴장과 불안이 몸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트라우마고, 그 트라우마에서 내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나한테도 거의 50년이 다 된, 지금 현재의 나한테도 계속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예. 김유나 씨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음악으로서 본인이 좀 해소를 하고 살아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창작 활동이죠. 창작 활동,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을 통해서 그것을 막 큰 소리로 뿜어내고 세상에 표출을 하고, 그런 작업들이 김유나 씨한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숨을 쉴 수 있는 겨우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겨우겨우 살아올 수 있는 나의 숨구멍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인 치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치유가 일어났으면은 지금 그런 장애들로 힘들지 않을 거예요. 직접적인 치유는 아니고, 그냥 내가 정말 숨을 쉬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인 숨을 조금은 쉬어서 그래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숨구멍이 바로 음악이라는 창조 활동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거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훌륭하게 봐요. 그런 내가 고통에 있을 때, 어린 시절 고통에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많아요. 그냥 내가 받은 고통을 밖에 나가서 내가 남한테 그 똑같이 전가하는 가해자가 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로 게임 중독이라든가 어떤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중독에 빠져서 그냥 정말 난 몰라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김유나 씨는 정말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아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치유되지 않는 고통이 내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그 고통들이 계속해서 내 몸에 병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왜 내면화의 치유가 필요한가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참고하고 있는 책 2가지의 내용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책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이거예요. 내 안의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상처 입은 내면아이와 화해하는 치유의 심리학. 저도 지금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좀 저에 대한 통찰을 좀 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니콜 르페라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인도 이제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실신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신의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람도 이거 뭔가 지금 굉장한 치유가 필요하구나,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본인이 치유에 시작한 게 내면화의 치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내면화의 치유의 구체적인 작업보다는 통찰을 좀 많이 다뤄요. 왜 그런 트라우마들이 우리 몸에 그런 증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를 크게 2가지로 봤어요. 규범적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데, 규범적 스트레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일반 스트레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스트레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든가 해고라든가 아니면은 결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과정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겪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들은 그냥 인간의 성장과 적응을 돕는 뭐 아주 정말 뭐 취약한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인 거죠. 만성 스트레스가 이제 저의 예나 김유나 씨의 예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몸의 증상이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그 스트레스의 정도를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마음에 대해서 통찰을 하면 할수록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는데 내가 겪었던 일이 내가 얼마나 그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구나라는 걸 갈수록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만성 스트레스로 돌아오자면 만성 스트레스는 몸의 모든 시스템을 갉아먹고 해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는 내장을 포함해서 신체의 모든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 저나 김유나 씨 혹은 이제 많은 다른 분들도 불안 증세.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심해지면 공황장애로도 오잖아요.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흔히 위장에 문제가 있다. 소화를 잘 못하기도 하고 변비에 걸리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내보내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설사 이런 것들이 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위나 장처럼 소화의 기능이 좋지 않으면 신체의 모든 부위가 병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이런 우리가 그냥 뭐 소화기라든가 이런 질환 저처럼 그런 질환뿐이 아니라 뭐 실신이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뭐 아토피도 될 수 있고 뭐 류마티스 관절 이런 것도 되고요. 심지어 이 책에서는 암이라든가 뇌졸중 이런 모든 증상들이 몸의 질병은 결국 그 안에 우리가 겪었던 트라우마 아픔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우리한테 영향을 줘서 결국 그게 이렇게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미주 신경 이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 깊게 다루진 않고 잠깐만 얘기 드리자면 다미주 신경, 다중미주 신경이라는 것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경, 미주신경을 뜻하는데 이게 뭐냐면 뇌와 장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에서 그게 이제 보통 인지를 하죠. 그러면 결국 장기로 다 연결이 돼서 결국 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요즘 다중미주 신경 이론도 굉장히 핫한데 저도 이 책을 좀 샀는데 한번 그 책도 좀 읽어보면서 좀 더 통찰을 키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몸에 영향을 주는지를 다뤄주고 있고요. 좀 더 본격적인 내면아이 치유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도 마치 제가 봤던 이 그 내면아이 치유 책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 이분이 참 저의 치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존 브래드쇼 가족이라는 책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수치심의 치유도 마찬가지고요. 그 책도 이분인데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라는 책도 존 브래드쇼가 저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의 저자도 존 브래드쇼의 내면아이 치유에 영향을 받아서 그걸로 자기를 치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 그 앞에 보면 우리의 몸의 상태를 너무 정확히 표현해줘요. 보면은 남자, 여자 다 앞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죠. 이게 결국 자기 어린 시절의 자기예요. 그래서 성인 여자 여기 그림 보면 이분도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한 내면화의 치유에 의하면 한 아이가 우리 몸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 각각 상처를 입은 특정한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 받아쓰기 100점을 맞지 못했을 때 맞았던 아이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갑자기 엄마가 자기를 외할머니나 누구한테 맡기고 떠난 시점의 아이 뭐 뭔가 가혹한 그런 집안에서의 일 그 장면을 봤던 아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아이들이 우리 몸속에 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몸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치유를 기다리고 있고 그 치유는 결국 누가 하느냐? 어른인 나, 어른인 지영이가 와서 치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를 하면서 통찰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에 이 이미지들이 하나씩 떠오르는데 저 같은 경우 떠오른 이미지가 뭐였냐면 너무 가슴 아픈데 그 지하방에 어린 지영이들이 정말 잔뜩 똑같이 어둡고 캄캄한 지하방에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하고 수그리고 있는 어린 지영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상처받은 지영이들이었던 거죠. 그 이미지들이 어느 순간 팍팍 떠올라요. 그런 경험을 저도 몇 번 했고 그거 따로 또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리려고 해요.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지 저의 소화장애가 왜 뭐에서 비롯이 됐는지도 그 이미지도 있는데 그건 오늘은 너무 길어서 안 다뤄드리고 따로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어른 지영이가 와서 치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아이 치료도 또 다뤄드릴게요. 오늘은 내면아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그 아이들이 치유가 돼야 내 몸이 편해지고 내가 신체적인 질병에서 벗어나고 현재의 여러 가지 관계나 감정이나 정신적인 그런 정서적인 고통들이 결국은 그 치유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내면아이 치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10년의 세월 동안 공부하면서 결국 깨닫게 된 건 내면아이 치유를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깊은 변화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 책에 나와 있는 시가 하나 있는데 이 시를 좀 나눠드리면서 끝내려고 해요. 로버트 펄험이라는 분이 내면아이에 대한 통찰을 하고서 쓴 시예요. 나는 지나간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 받고 싶다. 이것이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다. 이미 오래전에 떠나가 버린 지난 어린 시절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도 당신과 내 안에 살고 있다. 네, 저도 굉장히 동감해요. 그 아이는 당신과 나의 마음의 문 뒤에 서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내면 안에도 여러분들 그 어린 시절에 그 순간순간 상처받았던 많은 아이들이 이 안에서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른인 지영이가 어른인 여러분들이 그 아이한테 와서 그 아이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아이가 상처를 치유받고 환하게 뛰어노는 아이가 되도록 보호해주고 알아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치유해 주기를 바라는 어른 지영이가 와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어린 지영이들이 마음속에 이 몸에 굉장히 많이 저장이 되어 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저도 너무 오랜 시간 외면하고 있었어요. 예. 치유가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해야 될 시간이 결국은 왔구나. 그래서 내면아이 치료와 춤 치료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춤 치료는 아마 저희 몸에 많이 억압되어 있는 그런 감정들을 해소하고 보내버리는데 그래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것도 좀 해봐야지 좀 더 명확히 알겠지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영상이 또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지켜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그 치료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혹시 이 영상이 자우림의 김유나 씨와 인연이 닿아서 간다면 김유나 씨가 너무 저도 지금 아마 굉장히 거의 한계 상황에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몸을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 질병에서 좀 증상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시다면 어린 시절에 윤활을 치유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저와 여러분들과 김윤아 씨를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다뤄드리지 못한 내용들 앞으로도 좀 차차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원래 다른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마음의 끌림이 이 내용이 더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